안녕하십니까. 레드앤브리치 대표 임동균입니다. 오늘은 룰렛 한 방으로 인생을 바꾼 남자 조셉 제거의 일화를 바탕으로 몬테카를로에서 배우는 투자의 정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앤브리치 베이직 투자 칼럼 영상이고요. 오늘 할 컨텐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몬테카를로 오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우연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것이고요. 다음으로 운으로 카지노를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찰스 웰스의 일대기를 통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인 몬테카를로 카지노를 이긴 남자 조셉 제거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상의 사례들에서 배우는 투자의 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몬테카를로 오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여행이 많이 보편화된 요즘과 같은 시대이지만 몬테카를로라는 도시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몬테카를로는 모나코라는 작은 나라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요. 카지노랑 관광 명소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이렇게 사진과 같이 호화로운 요트들이 정박해 있고요. 슈퍼카들이 아주 도시에 질비하게 깔려 있습니다. 전 세계의 부자들이 자주 찾고 머무는 곳인데 이곳의 명성은 이미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공계 쪽 분들은 이거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 유명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몬테카를로가 바로 이 도시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몬테카를로가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관광 도시이고 또 카지노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 카지노와 관련된 전설적인 아주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룰렛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것입니다. 룰렛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 영상과 같이 회전하는 휠 안에 어떤 자리에 이제 구슬이 들어가는지 맞추는 게임입니다. 내기를 거는 방식은 특정 숫자를 맞추거나 아니면 높은 수 낮은 수를 맞추거나 홀짝을 맞추거나 색깔을 맞추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더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누군가 배팅을 하고 있을 겁니다. 판을 그대로 우리가 보여주자면 어떤 특정 숫자를 이런 식으로 맞출 수도 있고요. 낮은 수, 높은 수 어디에 나올지도 걸 수 있고 짝수, 홀수 이렇게 걸 수도 있고요. 검은색 칸에 떨어질지 빨간색 칸에 떨어질지 이런 식으로도 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배당 방식이나 배팅 전략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분들은 좀 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대략 이 정도 설명만 들어도 특정 숫자는 맞추기는 어려워도 홀짝이나 아니면 검은색 빨간색이나 맞추는 방식은 할만하겠다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실제로 운에 따라서 몇 번 정도는 플레이가 따는 경우가 제법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플레이어나 초보 플레이어들이 선호하는 배팅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룰렛 역시 당연히 카지노에서 만든 게임이다 보니 당연히 카지노에 유리하게 세팅이 되어 있겠죠.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도박이기 때문에 많은 실행 횟수를 가질수록 카지노가 이기게끔 설계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 드릴 일화를 들으시면 확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룰렛 게임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모두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몬테카를로 오류, 도박사의 오류라고 흔히 말하는 이 오류가 어떻게 나온지에 대해서 다음에 일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3년 8월 18일 몬테카를로 보자르 카지노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무려 한 테이블에서 20번 연속이나 검은색 칸에 구슬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대여섯 번도 아니고 20번이나 넘게 같은 색 칸에 구슬이 떨어질 수 있는지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고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작이 아닌 이상은 이제는 붉은색 칸에 구슬이 떨어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신한 사람들은 이제는 다들 빨간색이 나올 것이라 믿고 모두 빨간색에 베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다시 구슬은 검은색 칸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는 진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계속 빨간색 칸에 베팅을 했고요. 그렇지만 구슬은 어김없이 계속 검은색 칸에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27번째가 돼서야 빨간색 칸에 구슬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해 보았을 때 수십억 가까이 이미 많은 돈을 날린 상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화가 발생하게 된 데는 사람들은 몬테카를로 오류 혹은 도박사의 오류라는 인지편향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확률적으로 독립인 사건에 대해서 이전의 사건의 발생 확률에 근거하여 다음번에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착각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계속 검은색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빨간색이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룰렛의 구슬은 앞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아무 상관없이 계속 독립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앞에서 아무리 검은색이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빨간색이 나온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이런 인지 편향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앞선 27번이나 연속으로 검은색에 떨어지면서 파산하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 같아 보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딸을 연속으로 낳았으니까 다음번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솔직히 요 며칠 계속 떨어졌으니 오늘은 이제 오를 것이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으니 이제는 한 번쯤 당첨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러한 생각들 자체가 모두 도박사의 오류에 빠진 인지편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약간 반대로 들리는 오류가 또 하나 있는데요. 뜨거운 손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성공적인 성과를 보인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보통 핫핸드 오류라고 합니다. 이게 흔히 스포츠 세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핫핸드라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연속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슛감이 좋은 선수가 앞으로도 계속 슛을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핫핸드라고 하는데요. 스포츠 세계에서는 비단 농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아주 진지하게 믿고 자주 회자되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역시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로또 명당에 가서 줄을 서서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심리 역시 핫핸드 오류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곳에서 계속 로또가 잘 당첨되니까 여기 가서 로또를 사는 게 내가 더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 같은 거죠. 그리고 몇 분기 동안 계속해서 치솟는 회사 이익률을 보면서 그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역시 핫핸드 오류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오류들이 어떻게 잘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2004년에 발표한 이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인간이 개입하기 어려운 자연 법칙과도 유사한 현상, 이를테면 동전 던지기, 룰렛 같은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도박사의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인간의 의지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이는 어떤 현상, 예를 들어서 열심히 연습해서 슛을 쏟아보면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이것이 앞에 슛을 성공했다고 그 다음 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음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뜨거운 손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운과 확률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몬테카를로에서 27번 연속으로 검은색 칸에 줄이 떨어진 사례를 보면 모두 다 어느 정도 느낀 바가 있을 것이라 보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과연 운으로 카지노를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찰스 웰스라는 인물입니다. 1841년 하트포드셔 브록스번 출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영국입니다. 즉 태어날 때는 영국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가족하고 어린 시절에 프랑스로 이사를 해서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교육도 받고 굉장히 반듯하게 성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공학학위까지 수여를 받게 됐고요. 프랑스 마르세유 전소에서 근무를 해서 프로펠러의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개발했고요. 이거에 대한 특허권을 팔아서 5,000프랑이라는 당시 연봉의 5배라는 놀라운 금액에 판매한 실적을 거둘 정도로 전도 유망한 전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자주 카지노를 들락거리면서 도박에 중독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금사기 이렇게 도박에 중독되다 보니까 가진 돈을 모두 다 날렸겠죠.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그의 삶은 범죄로 전철되기 시작됩니다. 첫 번째 그가 저지른 범죄는 당시에 매우 핫했던 사업이겠죠. 철도 건설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투자받은 돈을 그대로 들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을 들고 달아났지만 이 돈마저 다 도박에 탕진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결국 나중에는 이후에 파리의 법원에서 이것이 유죄 판결을 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파리에 있을 수 없을 거잖아요. 영국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긴 후에는 자신이 과거에 이러저러한 발명품을 만들어서 성공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새로운 발명품에 투자하도록 사람들한테 권유하고요. 실제로 발명품을 전혀 개발하진 않고 그렇게 투자받은 돈을 역시 방탕하게 자신의 삶에 다 쏟아버리는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웰스란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린 계기가 바로 1891년 7월 몬테카를로 카지노에서 룰렛 게임으로 단 하룻밤에 무려 10번도 넘게 은행을 파산시키며 무려 100만 프랑의 돈을 획득하면서 그의 명성은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카지노 룰렛 테이블에 이렇게 10만 프랑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쌓여져 있었고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획득 시 이 카지노에서 창고에서 돈을 더 가져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은행을 파산시켰다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날 하루에 30번 했으니까 30번이나 무려 돌리면서 23번이나 맞추는 이 놀라운 확률을 성공시켰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후 같은 해 11월에 다시 몬테칼로 카지노에 돌아온 그는 역시 룰렛으로 5번 연속 숫자 5의 베팅에서 승부에 성공시키는 등 3일간 역시 100만 프랑을 획득하면서 그의 명성은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행적이 사기로 워낙 점철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카지노 측은 물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떤 특별한 사기를 쳤을 거라 의심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했지만 현재까지도 별다른 특이점을 찾아내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그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오류가 없는 무호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것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주장에 대한 신빙성도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는 이후에 1892년에 몬테칼로 카지노에서 다시 룰렛으로 10만 프랑이나 넘게 잃었던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그가 이후에 벌였던 어떤 도박에서도 자신은 이런 성공을 거뒀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그냥 단순하게 엄청나게 운이 좋았을 가능성이 높다란 주장에 그래서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가 이런 성공을 거둔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요. 찰스 웰스가 몬테칼로에서 거둔 성공은 다양한 책이나 음악, 뮤지컬 등의 소재로도 활용되었고 실제로 죽을 때까지도 그는 나름대로 저명 인사로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카지노에서 이 번 돈으로 호화로운 요트를 사서 거의 매 주말마다 파티를 열고 방탕한 생활을 지속하다가 이 와중에 과거에 이분이 계속 사기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사기 사건 중에 이제 23건의 사기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무려 8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출소 이후에도 좀 바르게 살면 좋았을 텐데 이때부터는 오히려 더 큰 사기를 치게 되는데요. 루시아 리비에라는 가명으로 개인 은행을 설립하고 투자자들에게 연 365% 혹은 하루에 1% 이자를 주기로 약속해서 불과 몇 주 만에 6,000명의 투자자가 200만 프랑의 돈을 예치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걸 딱 들으면 이건 전형적인 폰지 사기구나 라는 걸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있는데요. 즉 실제로 이런 이자를 만들어낼 능력은 없고 앞에 먼저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뒤에서 투자한 사람 돈을 계속 주는 폰지 사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폰지가 이러한 사기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훨씬 더 전에 비슷한 방식의 사기를 저질렀는데요. 어찌 보면 폰지 사기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때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카지노에 가서 다 잃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사기를 계속 저지르고 다니기 때문에 1912년에 또다시 체포가 되었고요. 체포된 이후에 5년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에 몇 년 더 살다가 결국 빈털터리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살았던 또 다른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카를로 카지노를 이긴 남자 조셉 제거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조셉 제거는 1830년 영국 셰프콜 힐에서 태어났고요. 요크셔의 방직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면서 20살 때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좀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그 뒤로 자녀도 무려 4명이나 두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대가족을 건사해야 되기 때문에 조셉 제거는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30세 즈음에는 섬유 사업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몇 번의 실수로 인해서 어느 순간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나름 잘 나가던 그가 저임금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했고 가족들도 부자 도시에 살다가 다시 가난한 옛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정도로 아주 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조셉 제거가 몬테칼로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조셉 제거는 이러한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던 끝에 한 가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가 방직 공장에서 오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에 완벽하게 균형이 잡힌 물레, 그러니까 스피닝 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조금씩 약간의 편향은 있고요. 그리고 기계가 처음에는 편향이 거의 없이 아주 튼튼한 부품을 끼워놔도 언젠가는 마모되고 그 마모된 물레에는 약간의 편향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떠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카지노 룰렛 기계에도 이런 스피닝 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결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 룰렛 테이블의 룰렛 휠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다면 편향 없이 각 숫자에 비슷한 확률로 구슬이 떨어지겠지만 균형을 이룬 룰렛이 있다면 특정 숫자에 편향되게 구슬이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편향된 휠을 가진 룰렛을 찾아서 편향된 숫자들에만 베팅을 하면 승산이 있다. 이것이 조셉 제거가 떠올린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습니다. 사진 보시면 굉장히 낡았죠. 요새 룰렛은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데요. 옛날 룰렛은 이렇게 낡은 룰렛이었고 이러한 방식이 통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으니까 당연히 한번 승부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880년에 조셉 제거랑 그의 장남 알프레드랑 조카 오테스 제거와 함께 친구하고 가족들에서 빌린 돈으로 몬테카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도박 행위가 불법이었고 또 말당이 룰렛 게임을 할 곳을 잘 못 찾은 그가 카지노 유명한 몬테칼로로 향하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럽의 진짜 찐 부자들의 놀이터라고 알려진 몬테카를로에서 머물고 또 거기까지 또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고단하고 비용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하고 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조셉 제거는 자신의 가설에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여겨지고요. 일단 몬테카를로에 도착해서는 카지노에 있는 룰렛마다 사람을 한 명씩 붙여서 룰렛의 결과를 조사하게 했는데요. 당시에 카지노에는 6대의 룰렛 테이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명을 고용해서 그 룰렛 테이블에서 나온 숫자들을 매일 밤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요. 그 결과를 계속 분석한 끝에 한 개의 룰렛 테이블에서 자신의 세운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룰렛 테이블은 7, 8, 9, 17, 18, 19, 22, 28, 29 총 9개 숫자가 유독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편향된 룰렛 테이블에서 이 9개의 숫자에만 집중 베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당연히 그의 가설은 맞아떨어져서 어마어마한 돈을 획득하게 됩니다. 당연히 카지노 측에서도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정확히 무엇이 비결인지는 잘 몰랐지만 일단은 카지노 측에서 룰렛 테이블의 위치를 서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뀐 룰렛 테이블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승부를 했기 때문에 조셉 제거는 계속 따던 돈을 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조셉 제거는 자신이 계속 승부를 걸었던 룰렛 휠에 작은 움푹 들어간 흠이 있었음을 기억해내고 그 기계적 결함이 있는 룰렛 테이블을 다시 찾아가서 베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 룰렛 테이블에서는 계속 돈을 더 따기 시작했죠. 카지노 측에서도 이제 그의 비결이 어떤 특정 룰렛 휠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매일 밤 룰렛의 숫자 위치를 아예 바꿔버리는 방식을 취해버리게 됩니다. 그 편향된 숫자가 어떤 것이 나오게 될지 이러면 알 수가 없겠죠. 결국 자신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셉 제거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고요.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한 채 게임을 딱 멈추고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홍 이후의 삶도 한번 살펴볼게요. 조셉 제거가 수중에 당시에 8만 파운드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보면 2018년 기준으로 740만 파운드인데 2022년 11월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120억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따서 집으로 돌아갔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신의 이런 성과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거나 이러지 않았고요. 몬테카를로에서 거둔 수익으로 자신이 살 집과 집 근처 근교의 여러 채의 주택과 땅에 투자를 해서 말년까지도 편안하게 삶을 살았다 알려져 있고요. 당연히 그는 죽을 때까지 이후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조셉 제거 일대기에서 잘 다룬 책이 바로 이 From the Mill to 몬테카를로라는 책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깝지만 번역본은 없습니다. 그렇게 긴 책은 아닙니다. 볼만 하실 거고요. 자,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사례들에서 배우는 투자의 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투자를 도박에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실제로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도박보다도 못한 성과를 거두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앞선 세 가지 사례를 잘 생각해보면 투자의 정수가 모두 이 안에 들어있음을 여러분께서는 깨달으실 수 있는데요.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레드앤브리지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요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확률을 이해하고 절대로 운을 얕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선 도박사의 오류의 극단적인 사례에서 보았듯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매우 극단적인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남긴 바가 있죠. 앞서 투자에서 돈 벌기 정말 어려운 이유, 이는 생존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영상 있었습니다. 요거 안 보신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또 다룬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복잡계 세상 속에 살고 있고요. 복잡계 세상 속에서는 정규 분포가 아닌 역함수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잦은 빈도의 테일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꼴이라 해서 패테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러한 세상의 속성을 깨닫고요.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올바른 확률에 대한 이해와 패테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했다면 첫 번째 사례에서와 같이 술이 27번 검은색 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파산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운에 의한 것이라면, 특히 아까 찰스 웰스의 일화처럼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운에 의거된 것이라면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도취되어서 자신의 실력이냐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운은 계속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에서 운에 의한 요소를 제외하고 항상 냉정히 평가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찰스 웰스의 비밀도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 그가 진짜 세간의 평가대로 뭐 어떤 특별한 사기가 아니라 단순히 운이 좋아서 몬테카를로에서 그런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가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본인의 처신을 훨씬 더 조심했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도덕적으로나 뭐 또 당연히 법적으로나 확률적으로 좋지 않은 행위만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좋게에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저희 레드 앤 브리츠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승부를 운에 맡기지 말고 이효율성을 찾아서 베팅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일화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성공을 거둔 조셉 제거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 위해서 몬테카를로 카지노를 찾았지만 결코 도박을 위해서 방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룰렛 휠에 대한 가설에 입각해서 실제로 그러한지 검증하고 이것이 확인되자마자 실행에 옮긴 전략가였죠. 더 이상 자신의 방식이 그리고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는 순간 냉정하게 게임을 딱 멈추고 이후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은 아주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길 바라며 룰렛에 돈을 걸었던 그 첫 번째 일화 같은 사람들이나 찰스 웨트 같은 사람들과 가설을 검증하고 실행에 옮긴 전략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더 포커스를 주고 본받아야 될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요새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아무런 분석이나 통찰 없이 단지 유망할 것이라는 나의 직감이나 혹은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어떤 종목이나 자산에 앞뒤 안 가리고 투자하고 그저 내가 산 것이 오르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이거는 카지노 룰렛이나 복권을 사는 행위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행위임을 여러분들이 모두 아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것은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을 면밀하게 살피고 그 특성 중에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비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찰하고 검증하는 행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가설에 따라 투자했을 때 과거에 거둘 수 있었던 성과를 테스팅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백테스팅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백테스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추후 영상에서 조금 더 깊고 자세히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거는 비효율성을 잘 찾아서 충분히 고찰하고 검증을 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성공을 지키는 것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운이 좋은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산을 일구고 성공한 사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요. 비단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찰스 웰스와 같은 사례뿐만 아니더라도 시대를 잘 만나서 갑자기 성공한 사업가라든지 아니면 우연한 계기로 드라마에서 주목을 받은 무면의 조연 배우가 굉장히 성공을 거둔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사둔 코인이 갑자기 많이 올랐다든지 사례 우리가 주변에서 이미 많이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찾아오는 이런 성공의 기회 이후에도 계속 그 과실을 지키고 더욱 키워나가려면 건실한 삶의 자세를 견지하고 계속해서 좋은 투자 습관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 레드 앤 브릿지의 생각인데요. 운이 좋을 때 성공하기 쉬운 만큼 운이 따라주지 않을 때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 역시 실패하기 역시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업체의 대표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을 계속 거듭하다가 한순간에 부도 나버린 사례라든지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지만 파산해버린 랩스타라든지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 다시 거지가 돼서 살아간다든지 이런 일화들 역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다가온 훌륭한 운과 성공의 기회를 놓쳤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몬테카를로에서 26번이나 연속으로 검은색 칸에 공이 떨어졌을 때의 확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베팅을 조절했다면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도 파산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다음 기회를 계속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찰스 웰스도 카지노를 상대로 그렇게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에 승부를 멈추고 더 이상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도박을 접고 자신의 빚을 좀 갚는다든지 인생 전반에 대해서 리스크가 너무 큰 행위, 사기를 행각을 멈췄다면 적당한 선에서 괜찮은 노하우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들 모두 그렇게 하지 못했죠. 반면에 조셉 제거는 자신의 엣지가 없어진 순간 더 이상 의미 없는 도박 행위를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의 가족의 노후를 지켜줄 집을 사고 비교적 안정적인 부동산 수입을 바탕으로 여생을 보냈음을 생각해 볼 때 그의 진짜 성공 비결은 무엇인지 아주 여실히 드러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행위는 운을 어떻게 다루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영역으로 연결되고요. 투자에 있어서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시장의 속성을 탐구하여 자신의 엣지를 찾고 이를 검증하고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두는 방식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와 인생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레드앤브릿지의 앞으로의 성과와 투자 철학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부의 사다리 레드앤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